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1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해 5달째 내리막길을 달렸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요인으로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과 원화 강세로 빚어질 수 있는 수출 둔화 우려가 꼽혔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벌이고 있는 협상이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GM이 한국 GM의 구조조정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시점이 지난 2월 열린 지난해 4분기 기업 설명회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기업 설명회에서 한국 GM의 구조조정 경과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고 정부가 자금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체류와 비토권 약속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댓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 수의 계정을 한 개당 24시간 기준으로 50개로 제한하게 되고 계정 하나로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기존의 20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취소해도 해당 개수에 포함되게 되고 이전처럼 하나의 댓글에 한 번씩만 누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속해서 댓글을 작성할 때 시간 간격도 기존의 10초에서 60초로 늘렸고 공감, 비공감 클릭에도 10초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전환 등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아직 전면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올 중국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국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메이턴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해외 항공권 예약을 집계한 결과 방콕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도쿄, 서울, 쿠알라룸푸 등의 순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나 또 어렵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씩 방향성은 하락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하락, 그리고 역시나 원인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국채가 또 급등을 하면서 3%대를 또 넘어섰는데요. 전일 미 증시는 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꽤 있었고요. 우리 역시 지금 시장이 모두 힘겨운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지금 1% 가까운 0.92%의 하락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반전 후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전기, 전자 업종 지금 약보합 수준이고요. 화학, 바이오주 등 전체적으로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 이슈로 현대차 관련주들, 특히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을 콕 집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야기한 만큼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가운데 메디톡스 급등 나오고 있고요. 나노스 품절주로 지금 꼽히면서 몇몇 종목만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남북 경협주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경협주들은 오전보다 오후가 지금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급등에 따라서 다시금 2월에 하락장이 보여지고 있다,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잘 넘어가면서 다시금 상승장으로 돌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 쪽으로 가면서 침체 쪽으로 이어질지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연준 이 의장들을 비롯해서 미 연준 의원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0.99%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440선 이하로 지금 빠져 있고요. 2420포인트가 지금 저점 박스권 하단으로 잡혀 있는 만큼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2439포인트 이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다시피 2452포인트 장 초반에 움직였는데 지금 다시금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243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6,771억 원, 하락하는 시장에서 개인은 또 쇼핑에 나섰다라고 기사들도 나왔는데 개인 같은 경우 최근에 패턴이 비슷합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대량 매수에 나서고요. 상승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지금 190억 원 정도 소폭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이번 주 내내 팔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6,643억 원.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매수 전환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지금 삼성전자 1%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 0.24% 상승입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전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0.31%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하락, 상승권역을 움직이고 있긴 한데 힘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상승인데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포스코 0.71% 상승,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빠지고요. 오늘 LG화학이 급락이 나옵니다. 5.74%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댓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는 얘기들이 가운데 네이버는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워낙에 낙폭이 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엘리엇 이슈로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한국전력,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지금 2% 정도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66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870선 일단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878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 865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전강 후 약 강도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장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밀려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이 1128억 원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하락장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2.56% 올라가면서 8만원대 중반 지지받고 있고요. 신라젠의 낙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만원대 이탈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내려오면서 8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메디톡스 5%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HLB가 오늘 6% 가까운 급락입니다. 하지만 HLB 같은 경우 시총 4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CJENM이 1% 하락.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도 빠지고요.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나노스가 오늘 급등해서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금 품절주로 나노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품절주 관련해서 코데즈 컴바인, 나노스 등등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하락하고요. 코오롱티슈진도 빠지면서 코오롱티슈진 연저점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죠. 다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슈젤도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5%나 급락하면서 8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카카오뮤직 94,000원에 거래되고요. 포스코 캠텍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이틀 정도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제넥신 0.55%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3원대가 올라갑니다. 3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1,080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에 놀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남북 기업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눌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IT 그간 흐름이 좋았던 IT 기술주라든가 특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바이오주들의 어떤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마성 형식으로 NT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 인프라 투자 쪽이니까 건설이라든가 시멘트, 비료 이런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결국엔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월 초 전후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 회담의 어떤 주요 의제들 그런 부분들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청사진이 좀 제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최근에 어떤 노선 전환에 대한 기대감, 핵실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든가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이런 것들은 비핵화의 어떤 첫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좀 북한이 현재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좀 이러한 이슈들은 좀 다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당장 이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 금리 급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 자체도 그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방향성이 없는, 좀 박스권 흐름에서의 좀 하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지금 사실, 국제적인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궁금한데요. 사실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하락해야 된다라는 게 정설인데 오늘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0원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앞두고 결국에 이제 북한 관련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측면, CBS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상대적인 어떤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러한 어떤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에 대한 어떤 효과 자체를 좀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선 아래로 좀 내려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 레벨대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된다는 등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지금 상단도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이전의 어떤 당시 1, 2차 정상회담과는 다른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터치하는 어떤 상승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달러와 같은 경우도 물론 어제는 이제 소폭 좀 약세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인덱스 기준도 90.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누르고 어떤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1080원 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1070원에서 1080원 선 어떤 레인지 장세가 당분간 연출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 좀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외 환경도 지금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좋은 결과 자체가 6월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IT 대형주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약간 수급적으로 좀 약간 좀 풀기 어려운 좀 약간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지금의 대외 분위기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업종 대비 좀 퍼포먼스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최현기 팀장과 남북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얘기해봤으니까 지금 사실 이건 이틀 앞이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인 것 같습니다. 10년물이 지금 마의 3%대 전전일에 터치를 했고 어젠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우리 시장도 역시는 역시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장에 지금 3%대의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 우리 시장도 어렵잖아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끝부분을 잘못 좀 오해를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에 바로 압박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비슷한 이슈로 방송을 했었던 게 한 3월 둘째 주 정도였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때 자료를 살펴보니까 현재 시장 흐름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이라는 점을 또 발견하게 됐고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강도가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그 악재가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부각됐다가 완화됐다 하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흐름이 향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감안해서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정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도 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 유가 쪽을 봤을 때 WTI가 70불을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요. 2015년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이렇게들 다들 표현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까지 하락이 계속됐고 그것이 잠시 멈췄던 구간이 그 70불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단단해 보이는 구간까지 일단 올라온 것이 사실이고 그 가격대가 좀 새롭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거죠. 그런데 지난 3월 강세 수준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느낌이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제가 답변에서 이 유가 부분을 또 한 번 다시 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성격은 틀리지만 중앙은행 쪽의 긴축을 지속할 요인으로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 점을 좀 유가 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쪽을 살펴보면은 외신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100일 2평을 올해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쪽에서는 이 100일 2평 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는가 따져보면 이 절대 가격 수준보다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추가 강세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유가나 달러 인덱스 같은 이런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바로 직결되는 요인들이 이 새로운 시세 쪽, 또 기술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점이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부담스러운 요인. 그러니까 반복이 돼도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좀 안 좋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미국 국채 금리 이쪽이 3%에 진입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말하고
2014년 초에 수준으로 들어온 건데, 보통 이 절대 수치 3% 진입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1, 2월 달에도 2.8%대 넘어서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3%를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직전 부근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져보면은요, 현재 기준금리 1.5에서 1.75%지 않습니까? 미국 쪽이요. 그러면은 올해 4번, 내년 2번, 이렇게, 금리 인상 감안하면 올해 한 번 했으니까요. 5번, 25bp 더한다. 하면 125bp 더하면은 3%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단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질 금리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 분석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3.2에서 3.5%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어느 정도 수치,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이만큼 올라온 게 어느 때인가 살펴보면은 2013년 7월에 저점 1.3%대 기록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17년 초에 2.6%까지 상승하면서 충격을 줬었죠. 그때가 1.3% 상승한 그 수치입니다.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하면서 시장에 한번 부담을 줬었던 그러한 수치가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시장에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향후에 그러한 압박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난 2월에 금락이 시장에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가 같이 휘청거리고 신흥국 증시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이유가 딱히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채 금리 얘기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가요? 이제 그 점을 한번 따져보려고 오늘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완화가 됐다가 쉽게 말해서 요약하면은요, 올해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첫 그 답변에서 WTI가 이번에 좀 약간 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상승을 놓고 봤을 때 계절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원유 재고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제가 막 좋아져서 우리가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막 인플레이션이 좋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얘기가 나타나겠지만, 이게 경제 지표하고 약간 틀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데 나중에 경제 지표 뜯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또 충격을 주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 이 논리도 성립이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WTI 상승되고 원유 쪽에서 강세가 보인다는 점이 여러 가지 재료가 정치 이슈까지 포함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가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약간 질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이제 그러한 정치 이슈로 인해서 유가도 변동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옮겨오고, 그러면서 또 자산시장 간의 유동성 이동이 생기면서 금리도 당연히 변동성 요인이 생긴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자산시장 측면에서 놓고 봐도 부담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외적 요인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채금리 지수 쪽, 이쪽을 좀 별개로 또 한번 유가하고 별개로 뜯어와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국채금리 이슈가 나타나면 제가 수급적 요인 쪽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입찰 규모에 대해서요. 근데 이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FRB가 대조표 축소하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덜 걷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급이 좀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쉽게 볼 수가 없는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입찰 규모를 미 재무성 홈페이지 또 데이터를 좀 찾아가서 보니까 이 19일, 지난주 19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까지의 미 국채 입찰 규모가 무려 2,940억 달러로 4월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지나면서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요인 때문에도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좀 안 좋았었던 구간이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특히나 만기 물량보다 또 이렇게 증가해서 발행을 하는 그 순증 발행 규모가 무려 300억 달러, 정확히 306억 달러가 이번 주에 발행이 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올해 시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격을 줬었던 2월 후반부에 그때 발행 규모에 비교하면은 많이 한 20% 이상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간 평균 한 2,400억 달러 정도로 입찰 규모가 실시가 됐었거든요. 해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엔 낮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해서 제가 5월 국채 입찰 규모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뽑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뽑지를 못했는데, 대강 수치를 보니까 4월보다 이게 더 증가합니다. 꽤 더 많이 증가합니다. 해서 5월 들어서서 뭐 시장 점검 이쪽 부분을 다시 점검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또 그때 수치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부담이 5월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관점에서 압박의 강도가 이번보다 더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우리가 감안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부담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지금 3%대를 넘어섰고 뭐 3.5%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겠다라는 측면밖에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에 완전히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업 실적이 나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 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이것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걸 따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하고 상관성이 많은 그런 IT 업종, 이쪽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나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주가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 많이 버거운 상황이다, 이것이죠. 특히 무역 분쟁 이슈가 반도체 업종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중국발 이슈는 LCD 쪽도 많이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좋았었던 IT 업종의 상승률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추가적인 탄력을 키우기에 이 실적이 좀 역부족이다라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5년 이후에 한 278%의 상승률을 보였고, 하이닉스도 357%고, 우리가 미국 반도체 지수 ETF로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도 273% 수익률이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00%가 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를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5천억 정도 매도 나올 때가 4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더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4월 누적 집계를 따져봐도 누적 매수가 이제 4일 동안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8천억, 9천억 정도 매도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3, 4만 계약 정도의 누적 매도 계약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 쪽이 너무나 무거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국채 입찰 만기일이 지나면서 향후에는 좀 이 수급이 완화되는지, 이 점을 좀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대표님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압박은 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말에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말 5월 초는 좀 가벼워지는 구간입니다. 해서 수익이 생긴 그런 경우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현금 확보를 하면서 향후에 또 매수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포트폴리오 전략상으로 놓고 보니까 제가 4월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이 건설 업종 자체가 17%가 수익률이 넘습니다. 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대해서 업종별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다시 강세를 보일 때 보이더라도 이제부터의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중에서도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종목에 휩쓸려 갈 때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펀더멘탈 쪽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정하는 리스크 관리도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오늘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국채 상승 시기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